결국은 다 비흡연자신 거죠 지금. 참, 네. 참 이럴 때마다 이 비애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물론 비흡연자 여러분께서 나는 담배를 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죠? 담배 연기를 맡지 말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렇지만 공공자성소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개념이 전 조금 흡연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거죠. 물론 이 얘기를 하면 저를 욕하신 분들이 꽤 생길 거예요. 안티를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담배 연기가 모일 수 없는 아주 개방된 장소라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뜸한 장소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제한해서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나한테 담배 필 권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죠. 저의 생각이니까.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방금 전에도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잘 안 지켜준다고 했지만 정말 어떻게 생각해요? 공공장소에서 흡연 아예 개념적으로 확 막아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살짝 열어둬야 될까요? 공공장소라고 하면 많은 대중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피울 수도 있죠. 피울 수도 있는데 그 시간 그때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글쎄요. 그런 넓은 장소는 어느 시간이고 어느 때고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이렇게 뭐라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피해가 많이 안 가게끔만 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죠.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네. 해준다. 어때요? 우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네. 완벽히 금지해야 하는가? 저는 지금은 이제 비흡연자지만 흡연자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 흡연자 분들의 권리도 충분히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좋으나 또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그런 흡연실이라든가 다른 장소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그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이제 마포구청에 갔었습니다. 당연히 그 흡연 구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청 내 대다수 그 지역은 이제 금연 구역으로 설정이 됐지만 또 흡연실을 또 따로 갖춰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물론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그 흡연실 안에서 이제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담배를 뻐끔뻐끔 그렇게 피셨는데 그렇게라도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이렇게 흡연자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의 흡연과 비흡연의 정도, 저는 척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TV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아예 모자이크 한다든지 뿌옇게 흐려버린다든지 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TV에서 담배 피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금연에 대한 욕구나 금연에 대한 뭐 홍보나 캠페인은 아까 뭐 캠페인도 좀 부족하다고는 했지만 많은 저변인식이 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들에게 있는 권리를 뭐 침해할 권리가 있느냐 뭐 이런 논점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담배는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무조건 당신들은 제약을 받아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 그게 국민 건강상의 이론점이다. 라고 하는 논점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국민 논점이라고 밀어붙이면 담배를 아예 팔지 말아야죠. 정답! 그렇죠. 안 팔아야 되지. 근데 그게 기호식품이라고 이제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피는 거니까 피는 거에 대해서는 못 피라고는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보완책이 좀 더 이렇게 보급화돼야 된다 그래야 될까요? 너무 이렇게 구석으로 몰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피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좀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그 흡연 구역이라고 가거나 흡연실이라고 가보면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담배 냄새를 맡고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담배 연기로부터 모든 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죠. 담배 연기화되어 있는 곳이야 여기. 모든 곳에 담배 연기가 배어 있는 거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니까. 그 용도잖아요, 담배 연기. 벽에 냄새가 배어 있고. 그러니까 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부터 사실은 내가 뭔가 뭐 죄를 짓고 있다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참는 거니까 담배를 그 앞에 앉아서 피우죠. 근데 누군가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비흡연자들에서 공간에 있다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 눈빛을 찡긋해. 당신도 왔군요. 당신도 결국은 동지의식을 느끼거나 막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 연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흡연의 권한을 자꾸 강화해 달라는 것도 말할 수도 있는데 방금에 대한 논점인 거죠. 정말 국가가 강제해서라도 담배를 뭐 파는 거는 세금 때문에 어찌 판다고 하고 그 뭐 논외로 친다고 하죠. 그냥 그것도 어울리진 않지만 근데 국가가 정말로 사람들이 담배 피는 걸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에이 더러워서 내가 이걸 끊는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말로 이걸 권익으로서 보호해 주는 게 맞을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각자의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뭐 사실 담배는 역시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담배를 정말 절대 못 피게끔 이런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미 그 중독되신 분들은 또 금연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뭐 개인이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흡연, 비흡연, 뭐 금연, 장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오픈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민정 기자는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비흡연자니까 비흡연을 택하겠죠. 가둬야 된다. 구석으로 몰고.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흡연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정말로 난 담배 없이는 못 살아 죽기보다 담배가 더 좋아? 라는 분의 흡연자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물론 아주 애연가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담배의 철학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건 정말로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최고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래 담배는 몸에 해로워 느끼고 그 느낌에 있어서 뭔가 자기가 자제할 수 있는 것들을 얻길 바라나 이거는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긴 하지만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럴까? 혹은 비인간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면서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죠. 뭔가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반감만 생겨서 그래 내가 진짜 죽기 전에 담배를 안 끊어.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더러워서라도 핀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담배에는 담배라는 기호식품이라는 것 외에 정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흡연을 하면서도. 이게 담배는 물론 뭐 식품도 아니고요. 뭐 이게 뭐 먹는다고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달콤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커피에 비해서 굉장히 쓴 것을 뭐 맞게 돼서 이것은 뭐 기호식품이다 뭐라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담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손을 대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길로부터 벗어나고 싶긴 해. 근데 그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이 아주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 속으로 쓰자면 좀 재수 없어. 그렇죠?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하는데 왜 이게 나한테 이렇게 돼야 되나?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게 흡연자들은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 환경이 어쨌건 좋다. 담배 필 수 있는 권리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흡연실 설치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이나 PC방 등에서 요즘 실내 장소에서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 건물 내 흡연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공이용 시설이 전체 금연구역인 만큼 흡연실도 많이 없애야 할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내부에다가 그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식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담배 피긴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 밥 먹는 데서 이렇게 흡연하는 거는 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음식점이나 PC방 등의 이 실내 환경에 있어서도 흡연실을 지금 따로 설치해서 금연을 지금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실내 장소의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피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기존처럼 무턱대고 다 그냥 뭐 술집이라고 무조건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흡연실을 따로 만들면 피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여기 가서 피면 그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고 또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담배 냄새 안 나니까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음식점이나 PC방이나 이제 실내 장소에서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를 끊는 입장에서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흡연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공중 이용 시설이 전체 금연구역인 만큼 흡연실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음식점이나 PC방 등 아직 실내 장소에 흡연실이 있는 곳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흡연자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이나 PC방에 실내 금연 할 수 있게끔 장소가 생겼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죠. 비흡연자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한적흡연 안 하고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죠. 음식점 PC방에서도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네, 따로 예, 폈으면 좋겠어요. 전 밥 먹고 예, 다른 분이 같은데 옆에서 연기 오면은 예. 좀 밥 먹고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역시 음식점이나 네. PC방 같은 실내 장소에 흡연실 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이 PC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지인들도 PC방을 많이 차리는데 이 흡연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PC방에 어떻게 탈출구예요. 이 담배 필 수 있는 탈출구인데 그런 탈출구를 거기에서 이용을 못하게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 PC방 같은 경우는 꼭 찬성해요. 예, 꼭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당구장은 또 이게 흡연이 된다면서요 또. 근데 PC방 같은 경우는 흡연이 또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걸 좀 잘 조율을 해줘갖고 좀 많이 그래도 PC방이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부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이나 PC방 내에 예. 그런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만 안 나오게 잘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음식점이나 PC방 내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흡연 가능 식당이나 흡연 가능 PC방을 만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PC방 내에서 이런 흡연실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요? 설치해야죠. 제가 아는 PC방은 벌써 설치했어요. 다 가시는 겁니다? 네, 거의. 음식점에서도 괜찮을까요? 음식점은 술집 빼고는 다 설치해야 생각합니다. 네. PC방이나 음식점 같은 실내에서 이런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일단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PC방 자체에서는 이제 따로 요즘 보면은 PC방 가보면은 뭐 흡연실이 아예 따로 개설이 돼 있던데 뭐 그렇게라도 PC방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쨌든 어차피 PC방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또 어른들이 그래서 24시간 하면서 PC방이 돌아가기 때문에 성인들을 위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흡연자는 있어야 돼서 뭐 그렇게라도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내 음식점이나 PC방에서 이런 흡연실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호프집 이런 진짜 술 파는 데는 제외하고 금연이 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식점에서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제가 음식집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손님들이 저희도 흡연 부르는데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옆집 같은 경우는 금연인데 거기에 더 산운동 안 해가고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금연이 괜찮아요. 음식점이나 PC방 등의 이런 실내 장소에도 따로 흡연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중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면 특히 PC방 같은 경우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PC방이 제일 큰 게 어린애들이 점점 더 많이 가고 워낙에 게임이 유명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어린애들이 많이 가는 곳에 어른들이나 혹은 또 청소년도 알게 모르게 거기서 흡연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공기도 안 좋고 또 PC방이란 시설상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쌓이면 냄새가 심해지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그런 곳에 공공시설 혹은 뭐 음식점, PC방 이런 곳에 흡연 시설을 따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실내 장소에 그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실내 장소에서도요 따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지금 방법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런 흡연실이 설치된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실과 비흡연실로 나눠져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공간이 있어서 공공생활에 피해가 없는 문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실내 장소에서도요 이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게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흡연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흡연하는 곳을 아예 마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 다 공평한 처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실내 장소에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좋죠. 간접 흡연 안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일단은 찬성은 해요. 왜냐하면 간접 흡연을 하게 됨으로써 겪는 고통을 많이 줄여줄 수 있으니까 찬성은 하는데 뭔가 좀 흡연자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는 좀 강구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흡연실에 대한 의견들이 참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 혹은 독특한 아이디어, 재미있는 아이디어도 참 많은 것 같네요. 흡연실을 만들어야만 하는 공간을 아까 이제 밀폐된 공간들 특히 많이 말했거든요. PC방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들. 근데 그 PC방이 꼭 흡연을 하는 공간이 필요한 건 맞을까요? 혹은 이런 거죠. 같은 술자리예요. 술자리인데 친구는 흡연자고 나는 비흡연자야. 근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같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을 마실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 관계가 되려면 결국은 뭐 사적인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음식점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일단은 뭐 흡연자가 아무래도 지금 뭐 수치상으로 보면 뭐 대한민국의 한 25%가 흡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 대략적으로 뭐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아까 잠깐 그 수치를 살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4위 2013년 통계 기준으로 4위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영업자분들 말씀을 또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흡연자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여기는 금연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나빠서 아예 가게를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분들도 소중한 손님이기 때문에 뭐 흡연 구역을 설정을 하거나 근데 또 흡연실을 또 설치하기에는 또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잠깐 나가서 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게임을 하면서 담배 피는 걸 이렇게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 식당이나 이런 PC방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흡연자와 그 비흡연자는 이제 같은 공간에 묻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참을 수 있으면 참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피고 오는 것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해결책이 밖에 나가서 공간을 개활지를 찾아서 이렇게 개방된 공간을 찾아서 담배를 빨리 피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흡연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꿈이 이제 로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담배를 입에 물고 누구하고 술 한 잔 딱 먹거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인생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담배를 피우면서 는 못하겠다. 담배를 피울 때 뭔가 그 정상은 그러니까 막 뭐랄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아이디어가 샘솟거나 뭐 뭔가 새로운 살 발상이 생긴다거나 뭔가 생각이 정리가 잘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근데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제가 좀 엉뚱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고기 굽는 그 연통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그 연통이 연기를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흡연석이 있는 거야. 그 사람 위에는 연통이 있어. 그래서 담배를 피면 연통으로만 나요. 안 될까요? 그것도 이상할까? 가능하다고만 하면 정말 아이디어 상품으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나올 같은,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이제 이 금연과 이 흡연이 생기기 계속 이렇게 되면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 공간들이 나올 거예요. 뭐 근데 고깃집 가서 그 연통에 바로 위에 연통을 놔도 연기는 다 나가요. 나가? 네. 가까이 되면 안 나가지 않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이렇게 헬멧 같은 거 이렇게 쥐어 쓰고 이렇게 살아갖고 플라스틱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도 이상하죠. 네. 차라리 우주국같이 이걸 뒤집어 쓰고 내가 담배를 피우면 그렇죠. 재미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아이디어 공간이 생겨서 뭐 그런 유행처럼 생길 수도 있긴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과 비흡연자를 나누는 것만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만을 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충분히 두 사람이 합의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담배를 피더라도 이 사람이 동의를 얻어서 혹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딱 잘라서 비흡연자는 흡연자를 손가락질하고 흡연자는 비흡연자를 어찌 이제 좀 죄의식은 있지만 자기를 억압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담배를 끊게 만드는 데서는 아버님께 한 것처럼 계속 지적하고 계속 말리고 해야만 한다라는 양비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간섭하는 거는 가족이니까 그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고 이제 제3자일 경우에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권리.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 동창들 만날 때 이제 남자분들이랑 같이 이제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펴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은 나가서 피고 오고 그렇게 이제 서로를 얘기를 이제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죠. 그렇게 돼요. 금연을 계획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는 거죠. 근데 끊을 수는 없어. 정말 딱 끊는 건 너무 어려워. 근데 줄이는 거야. 차근차근 줄여보는 거야. 줄여볼 때의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어야 돼. 피스를 얻어야 돼. 이게 없으면 도저히 금연은 성공할 수 없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내가 저 금연을 생각했는데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은 담배에 꽂혀돼요. 그죠? 갑자기 뭐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면 이건 담배는 못 끊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는 어떻게 보면 그 괴로운 정신의 동반자 뭐 이렇게 막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담배 끊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구분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뭐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면 가장 좋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에서 흡연자, 비흡연자를 이렇게 조사를 직접 해서 흡연자에게는 그런 흡연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마다 대체제를 지급을 한다든가 껌이나 아니면 보건소 전용 뭐 하다못해 이쑤시개라는 것도 좋고 네 아니면 뭐 개인적인 방법을 썼지만 또 예전에 그런 그 미국 사이트긴 한데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기 비슷한 건데 자기가 사이트에 뭐 금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금연에 성공하겠다라는 네티즌이 얼마를 걸고 금연에 실패할 것이다라고 해서 얼마를 건 네티즌들이 있고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금연을 하게 되면 뭐 금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건 네티즌이 이기는 거고 뭐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를 쓰는 방향도 있었는데
그렇게 혼자가 아닌 뭐 여럿이 같이 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방법 이외에 정말 혼자 금연을 하기에는 어지간한 정신력, 조금 강력한 굳은 결심이 아니고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연의 순간에 더 중요한 요소 하나 있죠. 물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최적이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 그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맞아요. 네. 담배를 피는 것을 보는 순간을 못 참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순간에 욕구가 발생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거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특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행위를 한 다음 그 가운데 하나가 남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중독이 맞는 것 같아. 남이 하는 걸 보고 못 참는 거라고 하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못 참지 않나? 참아지는가? 보면 한 명이 피우면 그 다음 사람도 피고 연쇄 반응이야. 네. 아 나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짜증을 내던 사람들, 이제 안 피는 사람들은 난 맞기 싫으니까 제발 나가서 피워달라고. 난 같이 죽고 싶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난 같이 죽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면 그 중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 중에 흡연자가 더 많으면 무시해. 프로그램 알구나. 근데 그 중에 비흡연자가 더 많으면 흡연자가 당연히 물러서죠. 그래도 지금은 흡연 비흡연자가 적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가서 피고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좋아졌다 세상은. 그치? 담배를 이렇게 피지 말라고 하면 안 피고. 그렇죠? 우리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자 이제 저를 위해 조언하세요. 안 피고는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계속 지적질 할 거예요? 저한테? 담배 피우는 순간에? 글쎄요, 어렵죠. 네. 이게 그 권력 관계가 있어서 내가 그치? 가장 피해를 볼 것 중요한, 같으니까. 거기 담배는 그렇다니까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제지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냐에 따라서 제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를 그래요. 정신건강상으로 혹은 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담배에 지금 저도 담배가 있나? 여기 있나? 담배 있다. 담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매번 보면서도 흘겨보는 거죠.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 상담 전화 1544-0030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대요. 그렇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여기 되게 희한한 말이 있네.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 별로 안 하다. 이게 뭐야? 그렇죠? 발암 물질이라고 해도 이 정도 표현으로는 사실. 심지어 어떤 담배 그 곽에는 그 폐암이 걸려서 이런 시커멓게 그 니코틴이 쌓인 그런 폐 사진을 담배 곽에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흡연자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광고는 조금 뭐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 이상만큼의 효과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담배 문구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논의하려고 했던 건데 담배를 왜 팔까요? 어째서 담배를 파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을까요? 흡연자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담배를 팔아라고? 어떤 걸까요? 그렇죠? 담배값을 또 많이 올려요. 응? 근데 그게 전부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담배값 중에 얼마만큼의 세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 말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그 돈이 상당하다고 네,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네. 상당하다. 그래요. 담배를 일단 중독시킨 다음에 그 담배를 계속 사게 만들어서 돈을 걷는다. 그것을 어딘가에 뭐 좋은 일에 사용한다. 그렇죠? 세원 마련은 아주 큰 뭐 조자가 담배다.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저기 주달청이라고 하는 그래서 팔았어요. 정말로 전매청. 전매라는 게 뭐냐면 국가만 팔 수 있는 상품들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못 팔아. 네. 국가만 이 물품을 팔 수 있어요. 그게 전매청 품목 중에 제 1번이 담배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우리는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르신 대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누군가 중간에 무슨 유행처럼 다 불빛처럼 번져서 생긴 것도 아니고 수천 년을 내려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 그런 문화 관습에 의해서 이게 분명히 중독성이 강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관습에 의해서 그냥 지나쳐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거죠. 과연 담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회적으로.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담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전매청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국가가 담배를 장려했다고 해주셨는데 이제 막상 담배를 많이 팔다 보니까 이런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비용, 예를 들어 뭐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와 더불어 이제 의료 비용, 건강보험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방향을 틀어야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뭐 담배값을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각종 그 금연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그게 정부 답변이잖아. 네. 방금 공무원처럼 얘기했던 거 알아? 저희가 정말 공무원처럼. 저 순간 교수님 같다. 교수라기보다는 공무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었는데 어때요? 국가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 담배를 저질러 버려. 네, 저질러 주세요. 네. 싹 모아다가 불태워버릴까? 응?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담배는 옛날 그 시대부터 피우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자기 선택? 자기 선택? 네. 선택에 맡겨야 된다. 개인의 선택에. 왜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담배를 핀 거고 그거 핀 만큼 자신의 건강을 반납한 거니까. 네. 진짜 비흡연자. 네. 그렇죠. 완전 비흡연자. 내가 이 비흡연자 손 들었다. 내가 계속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비흡연자야.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요. 그 담배를 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뭔가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내 원인만은 아니야. 이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긴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담배값도 너무 비싸고 뭔가 나는 계속 피해를 당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딱 그 얘기는 알았어요. 담배를 절대 안 핀 걸로 제가 펼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한 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연 지정구역은 과연 어디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길거리를 완전히 그 금연 딱지로 도배해버려야 된다. 이런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여기 특히 건물 앞에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모여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금연 딱지를 다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필요한 금연 정지 구역은 어디가 좋을까요? 그냥 보통 길거리나 네. 핀다고 해도 그 골목이나 뭐 그런 데서 피거나. 네. 지금 흡연자시지만 지금 담배를 많이 줄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흡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저도 느끼는 건데 담배 계속 피다 보면 장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좀 줄이고. 네, 좀 많이 비흡연자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장소는 금연 구역으로 좀 설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시는 뭐 의견 있으신지. 길거리도 좋고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네, 광장도 좀 그런 것 같고 딱히 그거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오히려 좀 약간 술집에서는 뭐 요즘 못 피게 하잖아요. 그거는 좀 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역발상. 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금연을 지정을 한다면 어떤 구역이 추가적으로 됐으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웬만한 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뭐 이왕이면 지금 이제 이런 거리 같은 데도,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전체를 다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흡연구역을 이렇게 일부 조그맣게 만들었으면 그냥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추가적으로 금연 지정 구역이 어디가 좋을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내가 다니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급여 지정 구역이 어디가 좋을지. 거의 요즘에는 공공장소에는 다 흡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말고 뭐 건물 안, 음식점 요즘엔 대부분 다 되는 것 같아요. 끝으로 흡연자들한테 한 말씀 해준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끊읍시다. 감사합니다. 흡연 외 그 금지 구역 있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어떤 데 또 그런 구역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흡연 구역이요? 요즘 갑자기 다 많이 생겨가지고 노래방, 당구장, PC방, 당구장 같은 데서 딱히 지금 더 생길 건 없을 것 같은데. 추가로 뭐 이런 장소에서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곳이 있을지. 길에 예. 걸어 다닐 때요. 예. 앞분이 이게 예. 오는 연기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서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네. 여기 이런 데는 금연 구역으로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추가적으로 지금은 뭐 추가적이 아니고 이 대세가 뭐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공장소를 뭐 따지면 야구장, 축구장 그런 곳에서 이제 예전처럼 담배를 못 펴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요즘은 이게 흐름상 정책상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런 데는 금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데가 있을까요? 일단 그냥 모든 데. 다. 모든 데? 예. 그 흡연을 안 하시니까? 예, 그냥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배 피는 거 좋고 그 사람들 돈으로 사서 피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안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담배 연기 자체가 다 짜증 나니까 그냥 안 했으면 좋겠 그냥. 추가적으로 이런 데는 좀 금연 구역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 딱히 지금은 딱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본인 금연 중이시니까 네. 여기는 조금 금연 장소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리. 거리. 네. 거기서 유리 관문으로 되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평소 이런 장소는 추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시는 뭐 길거리라든가 아니면 평소 이런 데는 저는 광장이라든가 조심스럽게 말하긴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흡연 구역으로 정해 놓던가 아니면은 따로 금연 구역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붙여 놓던가 여기까지는 이제 흡연 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정해 놓고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여기는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소가 뭐 길거리나 광장 아니면 기타 등등. 아무래도 길거리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 계속 일렬로 되는 버스 노선이 계속 일자니까 거기서 이제 버스 정류장 아니라고 걸어 다니면서 피던데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니까.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연할 수 있는 지정 구역 어디가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솔직히 이루어지긴 좀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술집 근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술집 근처에 그런 거 만들어내주면 아무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있어야 된다, 이상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술집 근처도 너무 담배 냄새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연 지정 구역을 설정한다면 어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장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담배를 많이 피는 걸 봤기 때문에 금연인 화장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화장실에서 그냥 피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좀 심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연 지정 구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야외로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구역도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담배를 피면서 가는데 그것도 이제 일정한 지정이 있어서 그쪽에서만 필 수 있고 이제 가면 이런 예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가 더 추가되어야 된다 네, 말씀이시죠? 길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산림 초목들이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게 더욱더 위험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는 아예 자체가 금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의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연 지정 구역이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도로변에서는 좀 멀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건물 뒤쪽이라든지 좀 한적한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연을 해야 되는 그 구역을 정한다면 어떤 구역을 정하고 싶으세요? 지금 근데 공공 건물이나 식당에서 금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되는지 감시 감독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연 지정 구역을 추가한다면 어느 곳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미 뭐 제가 원래 생각하던 뭐 술집이나 PC방이나 카페 이런 데들이 대부분 거의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는 뭐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많이 설정됐고 그 덕에 많이 그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는 추가로 필요한 데는 딱히 생각나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얘기했던 곳을 다 꼽으시는군요. 길거리라든지 그리고 가장 저는 마음에 드는 답변이 이미 많이 설치했으므로 그만 설치해. 필요 없다. 뭘 더 하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금연 설정 여기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그 제도에만 매달리는 것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정말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 아까 좀 얘기하긴 했지만 어떻게 행동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행동 양식. 남민정 기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 그러니까 정해진 흡연 장소가 아닌 그런 장소에서 피울 때는 좀 한 번씩만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위에 이제 여성분이 있다거나 아이가 있다거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번씩 이렇게 내가 펴도 괜찮을까? 그런 걸 좀 한 번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고. 뭔가 좀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지금 담배를 피지만 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는 것은 괜찮다. 그렇죠? 네,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때요? 저는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은 되도록이면 금연 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금연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이전 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특히나 어른들 같은 경우 담배를 피고 이렇게 손을 내렸을 때 그 위치가 아이들의 머리 4에서 5세 정도 아이들의 머리 위치랑 닿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 시민 의식, 이런 문화 의식이 좀 많이 발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시고 나면 꼭 그 잿더리 피 버리는 게 있잖아요. 주 옆에 거기다 갖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제 땅바닥에 버리거나 하면 이게 잘못하다간 불이 날 수도 있고 그게 계속 타잖아요. 향처럼 온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그 휴지통에다가 갖다 버리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거리에 휴지통이 별로 없어요. 참 네. 힘들어. 휴지통 찾기. 그래서 주머니 속에다 다 넣고 다니긴 하는데 심지어는 폈던 담배 있잖아요. 새 담배와 헌 담배를 폈던 담배를 다시 넣어서 그렇게 해서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긴 하고 저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한 아주 주된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뭐냐면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것을 공지받지 못했고 그래서 담배 생산 회사에 고소하고 그것에 대한 판결을 최근에 대법원이 내렸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개연성을 연관지을 수 없다. 이 담배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해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 판결문 자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담배 회사는 책임이 없다. 그렇죠? 무책임하게 되는 거죠. 책임질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는 보건복지부의 건강 그 공단인가? 건강관리공단. 관리공단. 거기서 다시 담배 회사를 소송하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이 사건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담배에 대해서 떠들었지만 과연 담배 회사
혹은 많은 뭐 어떻게 보면 흡연을 하게 만들고 혹은 흡연을 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베네핏을 얻었던 담배 회사가 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옳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혹은 건강보험공단이 고소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옳은 일인가? 개인 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이런 사기업을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 파는 물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부분은 취지는 결국은 좋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유시장 경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개입을 한다는 건 조금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담배 회사 측에서는 사실 이 사회적 상식이 담배가 폐암 그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으로서 담배 회사가 뭐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혹시나 정말 자사 제품을 많이 펴서 개연성이 과학적으로 발병률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자사 제품을 많이 활용한 폐암 환자들에게는 뭐 소정의 병원료를 진료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에 나서야지 이런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대다.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 어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충분히 이걸 피면 나쁘다고 공지도 내리고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됩니다라고까지 다 얘기를 해준 상태에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리고 피는 분들이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피는 분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러는 건 조금 좀 말이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은데 저는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한번 찍는 거예요. 담배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담배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담배 회사가 무슨 소송을 하건 간에 진 적이 없고 심지어는 담배를 판촉 활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최근의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0년 사이의 일이잖아요. 담배가 이렇게 해롭다고 하는 것. 그 전에는 뭐 담배 회사가 무슨 드라마에 뭘 하고 협찬하고 그럴 때 담배 피는 장면을 더 내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조장돼 버리는 것들. 그래서 내가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을 담배 회사가 보상을 할 일인가 말 일인가에 대한 논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대법원 판결이 결국 이건 담배 회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정적으로 얘기하면 법이 나서서 이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의 판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의사들은 이 담배를 피우면서 폐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법적인 해석은 꼭히 이걸 연관지어서 판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좀 의미를 던져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의미 좀 던지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다 보면 담배 빨리 끊어야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물론 합니다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라는 것이 어떤 개연적으로 의지만으로 해결해달라고 개인의 문제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고 한 것도 맞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렇지 못할 만큼 중독이 강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담배를 못 뽑은 사람은 몰라요. 담배에 중독돼 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없으면 불을 만들어서라도 담배를 피워야만 하는 차라리 담배가 없으면 또 포기할지도 몰라. 담배는 있어. 불이 없어. 그렇잖아요. 절박한 순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정확한 의미 전달 혹은 많은 것들에 뭔가 좀 비응구석으로 쭉 빠지고 나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흡연자, 비흡연자. 너는 나가서 피우고 너는 담배 피우는 곳 저기 있더라도 버스 정류장에서는 좀 참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맺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담배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좀 그런 논점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때요? 네. 혹시나 뭐 흡연자는 또 흡연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또 비흡연자는 또 비흡연자로서의 그 간접 피해 상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흡연자, 비흡연자 간의 그런 의견 합의를 조금 이뤄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의견 합의도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돈 버는 곳은 따로 있다. 제 생각은 역시 그렇고요. 흡연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담배값은 많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의지박약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정리합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오늘 뭐 저희가 말씀드린 자그마한 이 토론의 결론 혹은 뭐 무슨 두서없는 얘기를 이렇게 장시간 했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흡연을 하고 계시건 혹은 정말로 금연에 성공하셨건 아니면 금연 중이셔서 정말 고통스러운 분이건 혹은 남들이 피는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이건 조금 한 부분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는 조금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 참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배려하고 또 하나 담배는 결코 피는 사람이 멋있진 않다. 그냥 화면에서만 그렇다. 라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강 2, 3세대 토론을 들으셨고요. 담배와 관련된, 흡연과 관련된 그리고 비흡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다른 이야기들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